민심은 항상 출렁이지만 이번 총선은 그 파고의 폭이 유독 큰 것 같습니다. 여야는 선거를 20일 앞둔 지금의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엄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지도부 모두가 자기들이 좀 약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상당한 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한강벨트가 다 무너졌다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까지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던 지난 총선 103석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분석입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의석수 전망에 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수도권 전체 의석 절반가량이 오차 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지난 총선 때보다도 적은 100석 안팎에서 120석 안팎이 가능하다는 게 자체 판단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상당히 낙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지난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예상 의석수를 공식적으로 백신 3석 플러스 알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석 상황실장은요, 최대 희망 목표치를 과반, 백신 1석이라고 했습니다. 표현만 보면 예상치를 백신 3석 이상이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백신 1석, 그것도 예상치가 아닌 목표치라고 낮춰 잡은 셈입니다. 일주일 만에 판세가 불리하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오만하게 보여선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략적 판단이 참 중요할 텐데 그런데 한순간에 무섭게 변하는 게 민심입니다. 그럼 선거 때까지 모두 여야가 살얼음판 걷듯이 좀 조심하긴 해야 하는데 어떤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먼저 여권은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기 귀국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판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당에서 자진 사퇴와 같은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파괴력의 큰 변수로 꼽힙니다.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단체와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의 돌파구, 더 나아가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다면 여론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민주당은 약간 리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 강북을이죠. 이번에 공천이 된 조수진 후보. 과거에 보니까 성범죄자를 변호했는데 그 변호한 내용을 가지고 좀 논란이 큽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특히 젠더 문제란 점에서 휘발성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기억하실 텐데 2012년 총선에서 당시 김용민 후보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성폭행해야 한다고 한 과거 막말이 소환되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은 적이 있죠. 이번에도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성범죄에 특히 민감한 20, 30대 여성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창당과 동시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조국혁신당 돌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또 중도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야권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네, 야권에서는 뭔가 실수를 좀 줄여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여권에서는 뭔가를 좀 내놔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